할 건데요. 저는 작년 한조균 반입이 문제가 된 이후에 미군이 어떻게 주도 프로젝트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썼는데 이게 엣지우드 생학센터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썼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엣지우드 센터에서 올린 글에는 프로젝트라는 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 발제문에는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썼는데 제가 발언하면서는 아마 프로젝트 섞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주피터 프로젝트 4단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진 않은데요. 이미 여러 번 많이 언론에서도 다뤄졌고 신문사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4단계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야외에서 어떤 적에 의해서든 테러에 의해서든 어떤 위험 생물 물질이 상황 물질이 뿌려졌을 때 이거를 외부에서 탐지하는 체계 그리고 이 탐지한 것이 실제 어떤 세균인지를 파악하는 분석 식별 체계 그리고 이 분석 식별한 걸 기준으로 군과 이 정부 기관에게 경고를 내리는 조기 경보 체계 그다음에 이 경고를 앞서 이 정보를 단순히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리고 지역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알리기 위한 생물감시 정보 공유 체제 이렇게 4가지로 주피터 프로젝트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이 4가지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단계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물 감시 정보 공유 체계 바이오 서베일런스라고 얘기하는 이 포털 구축에는 한국 정부가 같이 협력 맺어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죠.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실시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 지난해 5월 이후로 지금 이번 발제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일 수 있고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6월에 예정됐던 대로 탄저기를 원래 가지고 와서 하기로 했던 6월에 하기로 했던 실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실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실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2번째는 방금 전에 지카 바이러스 얘기했는데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실험이 되었느냐 말았느냐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알려진 거로는 부산의 팔부두 예전에 히아리지에 속해 있었던 부두가 주피터 프로그램 참여하게 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3가지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 정부와 한미 간의 생물방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작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직후에 지능관리센터가 오산기지를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보도자료를 내고 했을 때 정부가 얘기한 건 주한미군이 얘기하기로는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썼는데요. 신규 유전자 증폭 분석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현재의 샘플을 가져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는 이 ECBC 엣지우드 생화학센터에서 올려놓은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거기 주피터 프로그램 총책임자이기도 했던 엠마누엘 박사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 보면 이미 각 분석 식별 체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세균인지 이거를 실험실에서 실험을 돌려서 이게 페스트다, 탄저균이다 이런 걸 알아내는 실험 단계는 이미 끝났고 야외에서 이걸 탐지하고 이거를 식별하는 것까지 과정을 총 작동 시험이라고 여기서 지금 오퍼레이셔널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거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오산에서 이 작동 시험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더그웨이라는 연구소에서 미국 연구소에서 오산과 같은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에어로졸 실험을 했고 이거를 실제로 오산에 가져와서 이거를
제대로 시뮬레이션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겠다 이런 내용이 인터뷰에 과거에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아직 그 실험을 하기 전이었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랑 주한미군에게 단순히 그 유전자 증폭 장치 시연회가 맞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근데 당시에 6월 5일에 그 5월 말쯤에 이제 처음 이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이 알려지고 나서 6월 5일에 그 직후였기 때문에 사실 되게 사람들이 민감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탄저균 샘플을 쓰진 않았지만 실제 시연회를 그 계획했던 시연회를 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첨가한 이런 걸 하는 차원에서 그 좀 참여하고 원래 계획했던 건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거 이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었죠. 12월에 엑지우드 생화학센터가 이 6월에 있었던 실험에 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걸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사회가 그동안 문제 제기고 의심했던 그 작동 시험,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실험을 실제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탄저균 샘플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가 워낙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 화학생물학 작용제 시뮬런트라는 것을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실제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를 실험했다라고 이제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그걸 용어를 쓰지 않고 계속 시뮬런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작용제를 사용하진 않았고 대신 어떤 다른 작용제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실험한 거는 실제 정확한 명칭은 주피터 조기 경보 체계 작동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주피터 프로젝트 4가지 중에 조기 경보 체계 3번째 있잖아요. 근데 조기 경보 체계가 발동을 하려면 그 야외에 뿌려진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이게 무엇인지 알아서 이게 뭐다라는 거를 경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기 경보 체계가 작동을 하려면 앞에 두 단계가 사실상 다 완성이 돼야지만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기 경보 체계 작동 시험을 했다는 건 앞에 2가지도 다 한꺼번에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 조기 경보 체계의 그 특징이랄까 이걸 얘기하는데 보통 기지에는 일반적으로 군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센서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상 카메라든지 아니면 소리나 아니면 카메라 아니면 날씨나 이런 거 레이더 측정할 수 있는 레이더 지진이나 음향 이런 거에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군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센서가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생화제가 사용됐을 때 이걸 감지기 위한 센서를 또 추가로 배치하는 거잖아요. 이 주피터 프로그램이. 근데 이 2개가 사실 상호 보완이 돼야지만 방금 전에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뭔가를 뿌린 것 같다는 걸 카메라로 인식했는데 이게 뭔지를 식별하는 전문가들, 연구자들이 이걸 식별하는 거를 뒤늦게서야 발동을 하면 이 시간이 늘어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기 경보가. 그러니까 이 2개의 시스템을 합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 조기 경보 체계 프로젝트로 삼았고, 그래서 이번에 오산에서는 군 보호 센서와 그다음에 화학 생물학 센서 12, 케미컬 바이올로지컬 센서라고 하는 이 2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하는 체계를 완성했다라는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실험을 했다라는 것이 이 작동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나 설명을 읽어보면 여기 13페이지 그림이 조기 경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펜스가 기지 주변, 시설 주변에 쳐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센서들이 여기 지금 글씨가 잘 희미하게 안 보이는데 왼쪽 코너에 보면 CD 센서라고 써 있고 가운데에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FB라고 해서 FP라고 해서 Force Protection 센서, 그래서 군보호 센서 기본적으로 있는 군보호 센서가 있고 오른쪽에 트럭 모양도 화학생물 센서 CD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12센서랑 다른 형태의 센서가 있죠. 센서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이 있는 거고, 가운데에 그 환경 센서가 또 다른 게 있고요. 이런 센서들을 통합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거를 했다는 거고, 이거를 실험을 그래서 실제 어떻게 했냐?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연기 같은 거 안에 화학 생물 기호가 있고 밑에 차가 있죠. 그래서 그 설명에 의하면 그 기지 펜스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통해서 트럭을 통해서 어떤 그 작용제 스뮬런트를 릴리즈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뿌리고 이것이 실제 그 감지되는지 센서에서 감지되고 이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6월 5일날 오산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다는 것인데, 다만 원래 계획했던 탄저균 샘플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시뮬런트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더그웨이에서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거기서 평가하기로는 이제 6월 5일 이후에 이 결과를 벌써 거의 6개월 지난 후니까 더그웨이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거랑 오산에서 했던 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주 초반에 평가가 이제 나와서 이 12월에 글이 올라온 건데요. 보면 이 결과는 제대로 작동했다, 정확히 작동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보 체계 자체는. 근데 다만 이게 감지하고 이걸 식별하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만큼 빨리 작동했는지는 좀 더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더그웨이 같은 경우는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 더그웨이는 남풍이 불어서 남풍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설들, 이 분석 체계들을 설치해놓고 실험을 했는데, 오산의 경우에는 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거를 로테이션을 딱 그 서풍에 맞춰서 돌려서 실험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산기지, 지금 제가 사실 넣진 않았는데요. 오산기지가 활주로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거의 한 2.7km, 3km 좀 안 되는 길이로 있고, 그 밖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으로 그 주택지구가 밀집되어 있고, 서쪽에는 다행히도 그렇게 많은 민가가 없습니다. 약간 주로 논밭이 있고 약간의 하우스에서 민가들이 군데군데만 있는 정도이긴 했는데, 실제 센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지 되었는지는 정확히 여기 그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서쪽 끝에 센서를 설치하고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다행히도 이 서쪽 그 민가가 거의 없는 지역을 통해서 그 작용제가 날라와서 센서에 이제 안 잡고, 그래서 이거를 식별해서 이걸 그 조기 경보하는 것까지 제대로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5월에 그 미국 내부에서 이게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제보가 나와서 이 탄저균 샘플이 폐기했는데, 이게 미국 내부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게 그대로 사용이 됐다면, 탄저균 샘플이 사용이 됐다면, 비록 이 서쪽 지역이 민가가 많이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2km 밖에 있는 곳에서 트럭으로 이 탄저균 샘플을 뿌렸을 거고, 이것이 근데 바람이 한쪽으로만 물론 서풍이라고 해서 불긴 하지만 바람이 딱 일자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기 영향이나 세기에 따라서 주변으로 퍼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 주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되게 소름 끼치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 6월 5일날 실제 어떤 모의작용제를 사용했는지는 미국이 여기서는 밝히고 있지 않고, 문제는 지금 당시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시민들에게 이것이 그런 실험이 아니었다라고 거짓말을 얘기했지만, 실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작용제를 쓰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아예 근본적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한국 시민들이 민감해하는 걸 알면서도 이 실험을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과연 한국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 한국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서도 되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넘어가고요. 저는 이것도 에지우드 생화센터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보고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거는 올해 4월에 게시한 글에 이 앞에 있었던 조기경보 시스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더 빨리 이 결과를,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제대로 그 감지를 해냈지만 이게 원하는 속도,
그러니까 시간 안에 그 감지를 해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그렇게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4월에 나온 글에 의하면 이때 이제 성공적이다. 4개월 동안 이 속도를 늘리기 위한 그 노력을 했는데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그 당시, 그러니까 6월에 했을 때는 2~3개밖에 샘플을 그 처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2~3개만 확인을 해서 이게 무슨 균이었다, 그래서 조기 연구를 했다, 이런 거죠. 근데 4개월 동안 훈련을 거치고 뭐 개량을 해서 하루 동안 12개가량의 샘플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성과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 2013년에 피터 이마누엘 박사가 이 주피터 프로그램 이제 시작할 때 이게 도달하고자 하는 계획 플랜을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피터 프로젝트는 1일 50개가량의 샘플을 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목표치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아직 목표치는 멀은 거죠. 그래서 이 분석 식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 노력이 계속 진행될 거로 이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이 글의 이제 설명을 쭉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뭐 JTBC나 이쪽에서 언급을 보도를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오염 문제가 얘기가 됐죠. 근데 그 정확히 뭐 영어로는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already looking to add a Zika virus detection capability in 용산 이렇게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거 바이러스 그 지카 바이러스 샘플을 활용한 실험을 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지카 바이러스를 탐지하기 위한 능력을 이 용산 기지에 어떻게 하면 그 늘릴 수 있는지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탄저균 샘플을 실험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건 탄저균 탐지 능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 뭐 패스트균 탐지 능력을 하기 위해서 탄저균을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계획 중이다, 아니면 준비 중이다, 추진 중이다라고 보도했던 언론의 설명이 그 틀렸다, 오역이다 하면서 주한미군이 그렇게 반발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저는 이 보도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후속 보도로 여러 신문 언론들이 관련 이제 이준 교수님과 같이 전문가들이 생물 이쪽 관련해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어떤 균을 탐지하기 위한 거라면 그 관련된 샘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이 이렇게 오염이다라고 바로 반응을 함으로써 좀 이렇게 여론이나 이렇게 많이 쓸어들었잖아. 쟤들이 웃을 때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분석 식별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지금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하는 것도 충분히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국방부는 미군이 대답한 거를,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이상으로는 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피터 프로그램 한국에서 그런데 지카 바이러스에서 지금 정부는 어떤 치료책이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 주한미군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알려진 거는 부산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시그널이라는 군사 전문 잡지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게 부산에서 그 주피터 프로그램을 실제 메인테넌스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도 나서 또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부두는 이미 철수됐던 그 하얀 기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그 매년 키리졸브 훈련을 생각하는 미군 병력이라든지 장비들이 입항하는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주한미군 그 해군사령부가 이 근처로 이전을 했죠. 그 팔부두에서 주택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기 표현하기로는 필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번역을 뭐 현지화하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적용이라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썼는데요. 이 설명 기사글이나 이런 거 설명을 이해한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용산, 그다음에 오산, 군산 이 세 개 기지에서 통지 식별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스템을 다 갖췄다라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시설은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했고 이 능력을 다른데 필드에도 이제 도입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딩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팔부두에 처음으로 필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부두에 어떤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주피터 프로그램의 메인테넌스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얘기 나와서 용산이나 오산 이런 데 갖추어진 시스템을 다 갖추는 것인지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하나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이제 이 분석 식별 능력 세트 중에 어떤 시스템을 만든 업체가 자기가 이 부산 필딩에 기계를 제공하게 됐다라는 걸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도 분석 식별 세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건 부산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주한미군한테 이제 질의를 했고 그거에 서 답변해서 처음에는 부산에서 어떤 시료를 이용한 시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한미 공조가 이루어져서 이거 주피터 프로그램이 부산 8구대에 들어간 게 아니라 부산 8구대에는 이미 결정을 했고 앞으로 한미 공조를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정부 작년 말에 12월에 이 한미합동실무단이 주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생물방어 협력을 하겠다 계속 해야 되므로 당분간 탄저류 시험 샘플 같은 건 안 들여오겠지만 그래도 협력은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협력한다는 내용이 한미 공조도 실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 지금 부산 외에도 평택에도 이제 예전에 뭐 자료들 초반에 나왔을 때 평택도 4개 실험 기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는 평택도 이 필딩을 적용하는 부산 8구도 다음으로 이 필딩이라고 해서 주피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다음 예정지로 평택 캠퍼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2개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4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에 생물감시 포털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서베일런스 포털. 근데 이 포털이 단순히 한미간 또는 아니면 한국 정부 안에 있는 주한미군 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생물감시 포털의 개념이 발전을 돼서 지금 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 생물감시 포털이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서베일런스 포털이라는 거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에서 이 한미 간에 지금 이 포털 개발을 같이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역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거를 진행하겠다는 거고 관련 설명 기사에 좀 읽어보면 동아시아 이쪽 아시아 지역의 리저널 뭐라고 되냐 중심으로는 일본의 자마기지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마기지가 될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리저널 그쪽에 전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을 계속 키울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많이 언급했지만 한국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여기
그 부산, 팔구두, 그다음에 평택에서 그칠 것이냐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더 확대될지, 그리고 한국 외에도 뭐 일본, 뭐 다른 나라에도 이 그 한국에서 시행한 거를 동일하게 그 다른 데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그 큰 그림이 지금 안 나왔을 뿐이지 계속 글로벌 그 생물검진 포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생물방어 그 감시를 위한 그 생물방어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 말에 한미 그 합동실무대에서 발표했던 거와는 달리 한국 정부에게 어떤 최소한의 정보 공유라든지 공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저희가 계속 지적해오던 겁니다. 미국이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또 한국 정부가 이 한국 땅에서 하는 이런 그 활동에 대한 통제 권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 국민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이 한국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질 때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의 그 입장을 반복하는 대변하는 발언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7월에 미국 국방부에서 왜 살아있는 탄저균이 이렇게 나오게 됐나, 샘플 생산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나온 조사 결과 보고서는 사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듯이 엉터리였습니다. 원인과 해법이 서로 맞지 않는 그 결과였는데요. 원인이라고 얘기한 건 아직 탄저균을 완전히 멸균하는 그 현대과학 기술이 모자르다 이렇게 평가해놓고, 그 해결 방법 조치라고 한 것은 이 문제는 더브웨이에서만 생겼으니까 다른 데랑 기준을 통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탄저균을 비롯한 이런 생물 무기에 대한 그 사균화 그 과정,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신뢰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물 방어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그냥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한미 생물 방어 협력의 분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 이제 한미 합동 실무단의 표현을 정확하게 빌면 당분간 샘플을 반입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이 도대체 언제냐? 지금처럼 무슨 샘플을 할 거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 거고 한국 정부한테 전혀 고지하지 않고 통보하지도 않는데, 그 당분간이 도대체 어느 시점까지인지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그거를 통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정부는 작년에 그렇게 한미 간에 합의한 게 있으므로 통제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지카 바이러스 얘기라든지 부산 해구대에 대한 것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이라는 게 어느 시점까지이고 어떻게 앞으로 실험을 하고 어느 정도 스피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100% 그렇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통보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그걸 토대로 지금 한미 간에 하고 있는 생물 방어 협력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거고요. 생물 방어에 공조하고 있는 것이 되게 불안한 일이고, 그래서 시민사회는 아예 이런 생물 방어 협력 자체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이제 하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위험물질 반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들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